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템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장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슈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오늘 장 대응을 해볼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FOMC 결과 이후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다우 산업 쪽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얼마나 이 하향할 것인가 시장의 관심사였던 이 24년 점도표를 오히려 상향했다는 점이 증시에서는 고금리가 생각보다 또 장기화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식의 이 쇼크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애초에 이 연준의 점도표는 상향편이 경향이 있어서 이 후행적으로 바뀌는 그 가변성도 고려를 우리가 해봐야겠죠. 고금리 장기화의 문제는요, 이 증시에서 이 채권 투자 대비해서 주식 투자의 이 매력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문제와 엮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금리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에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게 되겠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면서 어, 금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뭐 주식에서도 뭐 엘컴텍이라던가 이렇게 금 관련된 주식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좀 낙폭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는 장이 시작을 해 봐야지 저도 정확하게 알겠지만 변동성은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나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또 얼마나 장기화 되느냐, 그런 문제도 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0월 달에는 우리가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실적 개선 관련주들 위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증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날그날 시장을 보면서 그날그날 대응을 좀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를 한번 우리 같이 체크를 해 볼게요. 2차전지 위주로 제가 이슈를 가져왔는데, 일단 프랑스판 IRA 최종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한국 전기차에 좀 불리하게 최종안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래도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불리한 건 맞지만 이게 우리한테 완전하게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서 점수를 산정을 한다고 해요.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의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게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유럽까지 보낸다라고 할 때 이 자동차를 이동하는 그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그 탄소 배출량들도 점수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동아시아 쪽에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우리나라라던가 이렇게, 그래서 이 한국 전기차에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60점 이상은 나와주고 있으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2차 전지 시장에 악재로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볼보가 2024년도 초부터 디젤 생산을 중단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호재가 작용이 되냐? 결국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당연하게도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게 이제 다시 전기차나 뭐 수소차로 채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점진적으로 전기차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전기차 위주의 판매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멕시코 주지사가 그 기아의 전기차 현지 생산 결정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정치적 언론 플레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라는 시선도 있어서 이것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조 3,4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 모델 전용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라고 공언을 했다고 하니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냥 뭐 따로 계약이 오고 간 건 아니고 주지사의 일반적인 발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실질적인 그 MOU가 있다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이슈인데 엔캠이 중국 배터리 전해질 프로젝트를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엔캠이 이제 중국 쪽에 자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를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25년도에는 6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엔캠이라는 회사 자체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공장 하나의 생산 능력이고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에도 증설을 한다라고 하고 조지아 공장도 가동 중이고 그리고 뭐 테네시주, 뭐 켄터키주, 오하이주 등등등 유럽 내에서도 이제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엔캠이라는 기업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 성장성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엔캠은 이제 전액 관련주잖아요. 근데 배터리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전액은 이제 필수적으로 가야 되고 이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라는 회사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성 SDI가 이 울산에 초대형 마더 팩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마더 팩토리라는 것은 이 제조사가 보유한 글로벌 생산 체계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큰 회사, 가장 큰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납수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삼성 SDI가 이렇게 큰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모든 장비를 다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기존에 수주를 냈던 삼성 SDI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뭐 장비주라던가 이런 다른 기업들로 이 수혜가 낙수 효과를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 10월 달에 양극재 관련주로만 이제 편성이 된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ETF가 이제 출시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ETF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ET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의 되게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현재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 코스모화학, LNF, LG화학,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게 LNF입니다. 제가 종목을 LNF를 굉장히 좋게 영상을 계속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LNF라는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이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세를 보이고 있어요.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10월 25일 날 이 LNF가 임시주총을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매도는 쇼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쇼 커버링이라고 하죠. 쇼 커버링 효과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 종목에 지금 나와 있는 공매도 물량이 상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제 10월에 출범하는 이 ETF 자금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때 계속해서 상승을 못했던, 조정을 받았던 이 LNF가 더 큰 대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두시고 지금 당장 뭐 이 종목에 투자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흐름을 봐야겠지만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이슈 뉴스들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들은 있는데 시장에 크게 반영될 것 같지 않아서 좀 걸러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좋을 법한 뉴스들만 제가 가져와 봤고요. 지금 장 시작하기 전까지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 영상 마무리하고 저도 올려드려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뭐 다른 종목들 촬영해서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